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주우면 고민을 한답니다. 이것을 지금 먹을지 아니면 숨겨둘지를 말입니다. 배가 부르면 숨기는데 문제는 숨겨둔 도토리의 대부분은 어디에 숨겼는지 잊어버려서 찾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그 다람쥐 덕분에 도토리 나무가 자라나 숲을 이룹니다. 이처럼 어리숙하고 모자란 듯한 바보 다람쥐가 숲을 가꿉니다. 세상에는 영웅과 천재들이 있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느린 존재들이 있어 세상을 가꾸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공들인 셈입니다. 세상에 바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생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약삭빠름도 슬기로움도 없습니다. 틈새가 있어 만물이 숨통을 트고 쉬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하고 모두가 다 예쁘면 이 세상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추운 연말입니다. 자선남비 등의 도토리 하나를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식군이 숨진 아산시 등 대전, 세종, 충남만 설치해야 할 곳이 1,100여 군데가 넘는데 재원 문제로 설치 완료까지는 3년가량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 설치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도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시 출범 70주년을 맞아 시를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이츠 대전 이후 15년 만인데 공모전에서 압축된 슬로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내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18억 원을 민주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가 당초 12만 6천 제곱미터로 예정했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인공호수 면적을 8만 5천 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대전 충남지역 법관 178명의 언행과 재판 진행 과정 등 10개 항목의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 82.3점으로 지난해보다 1.95점 올랐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 1호음이 발행 5개월여 만에 당초 목표액의 3배인 1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세먼지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도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처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주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요. 네, 그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이미 부과가 시작이 됐죠. 근데 지역에서는 실제 단속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에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단속 카메라 설치용 국비가 최근에야 배정돼 단속 장비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내년 3, 4월쯤 설치를 마치고 시범 운행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중이신 분들이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감 장치는 제조업체에서 차량에 맞는 제품을 만들면 그 지정된 지역 공업사에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7곳에 불과해 일단 통화부터 쉽지가 않고요. 네. 어렵게 연결이 돼도 부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전과 세종, 충남의 저감 장치 부착 대상 20만 8천 대 가운데 설치를 마친 자는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이 각종 저감 대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현실은 미세먼지에 갇힌 듯 갑갑하기만 하군요. 이런 가운데 또 이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배기가스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죠? 네, 그 미세먼지 원인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 다양한데요. 기존에 알려진 자동차 배기가스 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내 주행과 비슷한 상황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23km 구간에서 저속과 고속을 주행을 반복하면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채집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주행거리 1km당 발생한 미세먼지는 2.7mg으로 배기가스에 포함된 양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패드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급제동을 할 때 발생량이 늘었는데요.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30% 이상이 중금속으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연구진은 그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도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환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 친환경 패드도 이번에 개발이 되면 좋겠네요. 또 운전자들도 가능하면 앞차와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지 않는 경제 운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설치까지 완료되려면 앞으로 3년은 더 걸린다고요. 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1,228곳인데요. 이 가운데 이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67곳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그 부여와 청양, 홍성에는 아직 한 곳도 없고요. 그 법 개정으로 충남 668곳, 대전 446곳, 세종 47곳 등 1,161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예산입니다. 네. 충남만 3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8억 원 정도입니다. 자치단체들은 내년 추경 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인데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네, 안전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겠죠. 다음 지역 화폐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대전시가 내년부터 대전 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요. 네,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5%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7월부터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역화폐 도입과 운영을 담당할 조직도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대전에서는 이미 대덕구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데 이 대전시가 발행에 나설 경우 이용 주체가 특정 자치구에만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부터 대전 대덕구가 지역화폐 대덕 1호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발행 5개월 만에 당초 목표액의 3배인 15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선전을 하자 그 동구와 중구도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조례안이 부의됐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작은 지역 단위의 소득 역외 유출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광역자치단체인 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대덕 1호음의 경우 할인율을 2% 더 높여서 발행하는 것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지만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광역 지역 화폐가 기초 지역 화폐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이 상생 방안이 강구된 뒤에 실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자구책을 돕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겠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현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코레일이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내일로 이용 연령을 한시적으로 만 34세까지 확대합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동계 내일로는 패스 한 장으로 최대 일주일간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입석이나 자유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3일권은 5만원, 7일권은 7만원에 전국 철도역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200대에서 내년 320대로 확대합니다. 수소차 지원 보조금은 한 대당 3,450만 원으로 공고 시점부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 창업 성장 캠퍼스가 오늘 문을 엽니다. KT 대전 2연구센터에 기업 입주 공간 32곳과 대소회의실 3곳, 공동 작업 공간 등이 조성됐으며 창업 보육과 투자 유치, 비즈니스 서비스 등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입주기업은 민간 운영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입주하게 됩니다. 한마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한그림 내 곁에 전시회가 1월 14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세종과 천안 13도, 대전 15도 등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대전지방 기상청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10에서 3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 대치로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안개 속입니다. 자칫 올해를 넘길 경우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와 국회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박노찬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노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답답하시겠습니다. 네네.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네네.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걱정 반 긴장 반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고요. 네. 이대로 220만 도민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가 정쟁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률안도 그렇지만 그 본회의에 상정될 약 20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니까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충남 도민의 경우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분노 게이지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노 게이지가 충남도민들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네. 또 공든탑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충남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그 양승조 지사께서 취임하면서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가장 1순위로 올려놓고 총력전을 전개해왔고요. 시민사회는 그동안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 혁신도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그동안 20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시민사회뿐만 아니고요. 교육계, 기업, 추장인사 등이 협력해서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축제장, 학교, 기업체, 심지어 명절날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서 서명을 받아왔고요. 그런 그 노력들을 지난날 생각하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혁신도시에 대한 도민들의 결의가 대단해서 감동의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예, 이젠 좋은 보도, 좋은 결과 보도를 기다리고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저희들이 네. 좀 답답합니다. 네네. 예. 이 충남 도민들의 혁신 도시에 대한 열망을 모은 100만 명 서명지 최근 중앙정부에 전달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요, 청와대를 방문해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에게 그 100만 서명지를 전달했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방문해서 그 송재호 위원장님께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네. 지난 그 11월 18일에는 양승조 지사님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가 국회를 방문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종구 산자위원회 위원장을 개별 면담해서요. 그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부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일에는 그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서명부와 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했었고 네네. 또 지난달 말이었죠.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여야 강경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 법 개정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국회 상황을 볼 때 종잡을 수가 없고요. 네.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민주당과 4+알파 협의체도 서로 셈법이 복잡해서 국회가 어찌 돌아가게 될지 정말 캄캄하고 걱정인데요. 이대로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너무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국회 파행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올해를 넘기면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올해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이대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제야 산자위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그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소위에서 결정된 것이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는 법적 문제 소지 여부를 가리는 자구 수정 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도 여야 의원이 합의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거의 통과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여야가 테이블에 앉아야만 이런 과정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워낙 강대강 대치가 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테이블에 앉을 시간조차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닌지 정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 단계에 보면 이 법안 개정이 80~90%는 네. 된 거로 보여지는데 구분응선 넘었다고 봐야죠. 예. 그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이유로 이렇게 네.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예. 이 최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또 도민들이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는데 이게 또 이번 국회 파행으로 그 기대가 또 급전직하로 떨어졌어요. 네네. 범도민 추진위원회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려와 걱정이 가장 큰데요. 다만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국회가 끝까지 민생을 외면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바로 총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생을 외면했다는 결과가 되면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1월 안에라도 어떤 임시국회를 열어서 인생 현안을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총선이 이어지는데 민생을 외면했다는 결과가 되면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예. 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시민들, 또 젊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그 30%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따라서 충남 도내 대학 출신의 졸업생들이 그 질 높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많아지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저희가 서명운동할 때에도 대학 측과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고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그 어떤 지역 주민들보다 이들 청년들에게 정말 더 미안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네. 사실 이 대전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동안 역차별을 당해왔는데 네. 그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그 충남이 세종시 건설에서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우리 충남에 지정돼야 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보다도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충남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충남은 천안과 아산 이렇게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 거의 모두 농어촌입니다. 그렇죠. 저출산과 고령화, 또 문화와 교육의 빈익빈 현상,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게 우리 충남의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우리 충남의 그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우리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남북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성장 계획 전략을 세웠었다면 이제는 동서를 잇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충남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서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 축이고 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네. 또 중국과의 더 큰 어떤 교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향후 미래 성장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충남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이런 성장 전략이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반드시 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그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네네.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국가 네네.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부의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충남의 혁신도시가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견해를 많이 밝혀왔습니다. 네. 이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범도민추진위원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는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충남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220만 도민이 이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 또 국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이런 마음을 정말 국회가 꼭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저희는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와 또 시민사회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또 역할 분담을 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야 국회의원들께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만약 정쟁을 앞세워서 충남의 미래를 짓밟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도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도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고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안도 그래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말 좀 우리 국회에서
소통의 그 메신저가 좀 돼서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정쟁을 떠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달라. 또 그런 노력한 대가가 저는 분명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꼭 더 많은 역할을 집중해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와 국회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박노찬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수조 쏟고도 꽉 막힌 세종광역교통망 이란 제목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대도시간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했던 세종광역교통망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선거구 획정 안개 속 대혼란 우려란 제목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도래했음에도 게임에 룰인 선거구 획정, 선거연령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중이었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